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축구 얘기만 짚어드리는 풋노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피소드 3-2 대한민국 대 멕시코 경기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준비한 얘기는 바로 손흥민 활용법입니다. 측면이냐 톱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2차전을 치른 이후에 손흥민 선수 활용법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요. 톱으로 그대로 두는 게 맞다. 아니면 왼쪽 측면으로 빼야 되는 게 맞다. 아니면 후반에 투입을 하는 게 맞다.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명보 감독은 체코전이랑 멕시코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내세웠죠. 손흥민 선수의 그 특유의 침투 능력 그리고 스피드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린다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1차전, 2차전 모두 득점이 없었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6개 슈팅을 기록했지만 득점이 없었고요. 2차전 멕시코전에서는 단 1개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 수비가 어쨌든 손흥민이라는 절대 무시 못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클러치 상황이나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전성기 시절을 보면은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이기도 하고 가장 잘하는 플레이이기도 한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흔히 말하는 손흥민 존, 거기서 이제 가마차기로 수없이 많은 득점을 했었죠. 그런 플레이에 최적화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특히 1차전, 2차전 전술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비적인 면에서는 그렇다 치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었어요. 선발 라인업 똑같았고 전술 똑같았고 심지어 교체 방식 똑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3차전에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적합한 변화가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으로, 손흥민 선수를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인 왼쪽 측면으로 빼고 오영규 선수나 조규성 선수를 원톱으로 내세우는 거죠. 오영규 선수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좀 흔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과감성 있는 플레이와 저돌적인 플레이, 그래서 상대 수비를 좀 흔들어 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큰 신장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나 세컨볼로 이어지는 공격 기회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전 상대인 남아공 수비수들이 신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니 그걸 활용한 조규성 선수 선발 출전도 나쁘지 않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선수에서 오영규가 상대 수비수들과 싸우고 손흥민이 그 빈 공간들을 좀 파고든다면 조금 더 득점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차전에는 손흥민 선수 체력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풀타임을 다 뛰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차전 멕시코전 같은 경우 대한민국이 볼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빈 공간으로 침투를 하면서 공을 받았지만 상대 수비수들이 이미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이미 파악을 끝낸 만큼 집중 견제를 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가 빈 공간 들어와서 공을 받았을 때 이미 주위에 5명의 상대 수비수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흥민 선수라고 해도 5명 수비수들을 벗겨내기는 힘들죠. 그래서 볼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다가 결국 주도권을 넘기게 됩니다. 이러한 만큼 최전방에서 오영규 선수가 판을 좀 뒤흔들어 주거나 아니면 조규성 선수가 큰 키를 활용해서 세컨볼을 연계해 준다든지 이러한 플레이로 손흥민 선수에게 다른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외신 기사를 좀 살펴보던 중 저와 비슷한 결의 생각을 가진 외신 기사를 한번 봐서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ESPN입니다. Mexico beat South Korea at World Cup but are still work in progress. 멕시코가 대한민국을 이겼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다양한 세부 기사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는데요. Son's new role for South Korea will take some getting used to, maybe even for him. 그래서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에서 맡게 될 새로운 역할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But coach 홍명보's decision to switch to 5-2-3 formation just a few months before the World Cup
in a bid for more defensive stability has meant a change of position for his captain.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을 몇 달 앞두고 수비 안정성을 위해 5-2-3 시스템, 3백이죠. 으로 전환하면서 주장 손흥민의 위치도 바뀌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in a bid는 노력의 일환으로 뭐뭐 하기 위해, 그래서 in a bid for more defensive stability 하면은 수비 안정성을 위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3백을 위해서 손흥민의 롤을 좀 바꾸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사이고요. With 이강인 and 이재성 also impossible to drop, Son is the one who has had push-up and play as the frontmost forward. 이강인과 이재성을 뺄 수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게 됐다 이런 뜻이고요. And though it's not a role he's unfamiliar with at club level, it might take some getting used to when it comes to the national team. 손흥민에게 완전히 낯선 역할은 아니다. 클럽팀에서는 자주 경험했었고 하지만 대표팀에서는 좀 적응이 필요해 보인다. Son's 21 touches before he was substituted in the 57th minute, even earlier than he had been withdrawn in their opening win against Czechia, was the least of all South Korea's starting outfielders. 손흥민은 후반 12분 교체되기 전까지 총 21차례 공을 터치를 했는데 이거는 선발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치였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역시 같은 기사이고요. South Korea needs Son to be firing, or at least far more involved. 대한민국 대표팀은 손흥민의 활약 혹은 최소한 훨씬 더 적극적인 경기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It is a conundrum Hong will have to solve by the time they are next in action against South Africa, a game in which they will still need a result to guarantee their progress. 여기서 conundrum 하면은 난 문제, 수수께끼라는 뜻이죠. 홍명보 감독이 다음 3차전 남아공 때까지 풀어야 되는 수수께끼다. 남 문제다. 왜냐? 3차전에서 결과를 내야 32강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ould Lee Jae-sung be defense-minded enough to play in central midfield, which would then allow Son to play as one of the number 10s while introducing Oh Hyun-kyu, who has thus far impressed as a substitute, to lead the line? 마지막으로 ESPN이 대안을 제시했었는데요. 이재성이 수비적인 성향을 갖고 중앙 미드필더로 뛸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손흥민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그리고 조커 투입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오영규는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This is something only Hong can decide.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결국 결정해야 될 문제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1차전, 2차전 그렇게 똑같은 전술로 가는 게 맞냐 이건 거죠. 1차전 체코전 오영규 교체 카드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상대, 그 순간, 그 모든 상황이 그 상황에 맞았기 때문에 이게 잘 맞았을 수 있겠지만 그걸 똑같이 2차전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성공했던 그 맛에 취해서 2차전 때도 동일하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3차전에서는 공격적인 전술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기사를 들고 와봤는데요. 핫스퍼 HQ에서 들고 왔습니다. Tottenham fans can only shake their heads at South Korea's monumental Son Heung-min screw-up. 그래서 토트넘 팬들은 한국의 손흥민 활용 실수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Son is an asset and South Korea's best player even at the age of 33.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33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수이자 자산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So it was heartbreaking to see how South Korea were utilizing and treating Son against Mexico. 그래서 멕시코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손흥민 선수를 기용하고 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다. He can play as number 9, but he is by far better off the left wing, which is something Tottenham can definitely attest to, having watched him as a left winger compared to a striker during his time in North London. 그는 9번 공격수로도 뛸 수 있지만 왼쪽 측면에서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 토트넘 역시 손흥민이 북런던에서 스트라이커로 뛸 때보다 왼쪽 윙어로 뛸 때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자, 다음 같은 기사이고요. South Korea could get a lot more out of Son if they did not make him so isolated up top
and trying to fend off three players in the middle, taking away his ability to dribble and cause danger or create chances on the break. 여기서 fend off는 뭐 공격 등을 받아 넘기다, 막아내다, 피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손흥민을 최전방에 고립시켜서 중앙에서 3명의 선수를 막아내도록 강요하는 대신 드리블 능력을 활용하거나 역습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n subbing him off so early in the second half of a close game with the other team leading is just straight up insulting and borderline coaching malpractice. 여기서 malpractice는 뭔가 위법, 뭐 부정, 배임 행위 같은 걸 말을 하는 거고요. 게다가 접전 상황에서 상대팀이 앞서고 있는 후반 초반에 그를 교체로 빼는 것은 정말 이거는 명백한 모욕이자 지도력도 의문이다, 뭐 직무유기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사실 외국인, 외신에서도 이렇게 바라보는데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집트를 볼 때 모하메드 살라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초반에 빼는 것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과 멕시코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결국은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고요. 손흥민 선수도 3차전에서 좋은 활약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노트 여기까지입니다.